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에 설명했던 기질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그 특성 비교를 해드리는 마지막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질문은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한 분이 변연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거라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따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질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기질에 관련된 거랑 또 아이들이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에 따라서 이 기질에 대한 특성도 또 따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은 기질은 3개지만은 좌뇌형, 우뇌형까지 나뉘면은 또 6가지 정도가 이제 나뉘게 돼요. 어쨌든 기본적인 거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기질의 변화 또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이 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자막 처리는 하지는 않을게요. 일단 몸의 리듬에 대해서 볼게요. 순한 기질은 규칙적이에요. 느린 기질은 규칙적인 편이에요. 까다로운 기질은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몸의 리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이오 리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정상적인 시간에 어떤 거를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하고, 그래서 아이를 젖을 먹일 때도 이런 순한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먹여도 상관이 없는 거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별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느린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순한 기질이라고 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2년 이하 아이들한테는 좀 못 느끼다가 3년이 넘어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느리다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불규칙적이에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짜증나서 우는 건지 막 못 알아차릴 정도로 아이가 좀 많이 기복이 심해요. 기본적인 습관 같은 경우도 순한 기질은 순조롭고 느린 기질은 대체로 순조롭고 까다로운 기질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순한 기질은 쉬워요. 대부분 부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느린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기본 규칙은 지키려고 하는 타입이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룰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기분을 너무 맞추다 보면은 아이가 마음대로 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습관 같은 경우는 잡아주셔야 되긴 하되, 아이가 그날 또 컨디션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기는 하되 너무 무리하게 강요를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냥 하게끔만 유도를 해주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빨을 닦는다 그러면은 밥을 먹고 닦던 밥을 먹기 전에 닦던 닦게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면 아이가 안 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게끔만 유도를 해주시면 돼요. 또 반응에 대한 강도가 순한 기질은 낮아요. 느린 기질은 느려요. 까다로운 기질은 예민해요. 그래서 기저귀가 이제 오줌이나 똥을 싸가지고 젖었을 때 순한 기질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그냥 표정 정도? 얘가 오줌을 쌌구나라는 표정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느린 기질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오줌이 쌌는지 똥을 쌌는지 부모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기저귀가 약간만 축축하기만 하면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런 반응의 강도가 달라요. 역시 아이가 아동기나 아니면은 뭐 유아기에 이때도 이런 주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이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오바를 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 받아주셔야 돼요.
또 느린 기질 아이 같은 경우는 반응의 강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것이 부모가 답답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싫으면 싫다고 내색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 싫어도 그냥 이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뭐 좀 하라 그러면은, 이제 주위에서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내가 왜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각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반응의 강도가 느린 기질은 이제 좀 느리고, 순한 기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순한 기질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이게 좀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이런 낯선 상황에 대해서도 순한 기질은 개방적이라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잘 놀고 잘 어울리고 이런 스타일이고, 느린 기질 같은 경우는, 느린 기질이나 이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근데 거부 반응이라는 것보다는 느린 기질 같은 경우는 이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해요. 아, 여기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고 나랑 비슷한 또래는 누가 있고 이 또래 아이들은 나랑 성격이 비슷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선생님은 뭐 누구고 선생님이 내가 마음에 드는지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근데 이 아이는 일주일 나름대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을 만한 곳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한 곳인가? 이런 것들.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는가?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접근을 했을 때 맨 처음에 확 오는 게 불안과 공포예요. 그래서 여기 있기 싫다, 도망가고 싶다, 두렵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아이가 두려워한다고 안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항상 옆에서 당분간은 조금 같이 있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적응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인가 할 정도로 너무 잘 적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 좀 옆에서 보살펴주고, 또 보육자 선생님들도 이런 아이들한테는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적응도가 순한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개방적이라 좋아요. 그 다음에 느린 기질 아이들은 탐색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보 수집이 다 되면은 잘 적응을 하는데, 정보 수집하는 와중에 여기는 내가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 싶으면은 그 상황을 회피를 해요. 근데 아동기에는 좀 늦기는 하는데 이 성인기나 아니면은 청소년기 이상이 되면은 바로바로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나 못해, 안 해,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 순한 기질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이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순한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보고 막 적응하고 하는데, 이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기는 하되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역시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는 싶은데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같이 갈등을 겪어요. 하여튼 이런 타입이에요. 또 속상하거나 억울할 때 순한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잘 타이려고 잘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그래도 또 순응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아이가 계속 순응을 하니까는 좀 아이가 불편한 쪽으로 계속 순응을 하게 하면은 그 기분을 계속 쌓아두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그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러니까 확 터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은 청소년기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엇나갈 수가 있으니까는 너무 불합리화 쪽으로 아이를
수능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한 번만 좀 네가 좀 이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야, 네가 형이니까 참어. 아, 동생이 막 이러니까 네가 좀 참아야지. 계속 참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큰 애가 순한 기질, 작은 애가 까다로운 기질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부모는 당연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한테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순한 기질의 아이들한테 맨날 양보를 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 이 둘째 아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아이는 엇나갈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속상하고 억울할 때 뭐 자기 나름대로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뭐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속상하고 억울했을 때는 일단은 자지러지게 울거나 때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가 와서 왜 그러니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막 해주는데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너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물어봐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이가 그 상황을 이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억울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울고 떼쓰다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같이 이어지는 게 학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아이가 울고 떼쓰더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야 아이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이래 봐야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받아주다 보면은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아이들 특징이 이 원하는 게 있을 때 순환기질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부모가 보통 평소에 해줬다 하면은 좀 요구를 하는데, 부모가 조금 사정이 안 좋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돈도 없고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평소에 나한테 잘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확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얼굴에 보여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평소에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얘기를 안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어서 아이가 뭘 이렇게 유심히 본다 그러면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먼저 너 이거 갖고 싶니?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아이가 별 반응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100%예요. 공공장소 나가가지고 사달라고 떼쓰고 앉아서 물고 물고 막 동네 떠나가라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있는 와중에, 그러면은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애가 저렇게 우는데 부모는 뭐를 해, 또 가만히 냅둘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을 아이가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한 번 해줬다, 한두 번 해줬다 그러면은 아이는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막 생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확실히 이런 것들은 딱 잘라야 돼요. 주위 사람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생떼를 쓰든 뭐를 하든 차분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옆에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애가 좀 공공장소에만 나오면 이런다고 좀 버릇같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이런 걸 한두 번 해주다 보면 아이가 버릇돼가지고 아이가 이제 아동기 이상 넘어섰을 때도 더 심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을 때는 아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아기 때 확실히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순한 기질은 좀 긍정적이고, 느린 기질 아이들은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저 탐색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적응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불안과 초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부모가 항상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내일 만약에 에버랜드를 간다. 에버랜드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즐겁긴 하지만 이 사람 많은 상황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버랜드에 관련된 이제 이런 동영상들이나 이거 좀 재밌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동영상을 구하셔가지고 또 사진 같은 거를 구하셔가지고 아이한테 미리, 내일은 여기 갈 거야. 여기 가면은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대신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 사람도 많고 막 기다려야 돼. 너 그래도 가겠니?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불안과 초조할 수 있으니까 미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 속상해서 억울할 때랑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느린 기질에 대해서는 제가 안 했어요. 이런 거는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 순한 기질 성격이 나올 수도 있고 까다로운 기질 성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이 부분은 어떻게 확 뭐라고 하기가 못해서 이 부분을 비워놨어요. 자, 다음번 아이의 기분. 순한 기질 같은 경우는 잘 표현하지 않고 아까처럼 좀 부모의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이에요. 또 느린 기질은 반응 속도가 느려서 아이가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는 순한 기질은 그래도 좋아하면은 이렇게 좋아한다는 이렇게 표정은 하거든. 근데 느린 기질은 그런 거조차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응을 알아차리기가 힘들고 이게 관심이 있는 건지 이게 없는 건지 뭐 이렇게 좀 애매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내가 좋으면은 나 저거 사줘. 안 사줘. 그러면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는, 그리고 나 이거 싫어. 나 안 할래. 막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반응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참을성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폭발하는 성격이에요. 좀 다혈질, 좀 성격 급하고,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하다는 거는 좀 충동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그때 반응한다고 부모님들이 또 그때그때 반응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하게 하면은 부모가 조금 느긋한 그런 성격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뭘 한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가가지고 왜 그랬니 뭐 했니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즐겨요. 부모가 바로바로 반응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부모가 한 템포 늦게 반응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 호기심에 관련돼서도 이 순환 기질은 양육법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가 좀 문해형 타입이다 그러면 호기심이 좀 많겠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사고를 치는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한테 물어보고 이런 건데, 아이가 좀 자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호기심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어, 자뇌형, 우뇌형 만드는 거는 뭐 엄마 뱃속에서 만들긴 하지만은 이거를 키우는 거는 엄마의 육아 방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를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많이 시키다 보면은 아이가 자뇌형으로 크면서 이 호기심 같은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호기심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은 너무 적어도 문제가 돼요.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아이를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만 키우고 싶어서 가지고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하는데, 이 조기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가 커서 20살 넘으면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취직이라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취직조차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냥 놀게 되는 거예요.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 호기심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느린 기질 같은 경우는 좀 호기심 같은 것들이 많이 없고 좀 관심 없고 많이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에요. 까다로운 기질은 굉장히 많지만은 좀 겁도 많고 좀 사고도 많이 쳐요. 좀 충동성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나 저거 하고 싶어 그냥 확 하는 거예요. 너
뭐 주위에 막 물건이 막 쏘여져 있는데 앞에 관심 있는 거 있으면은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좀 조심성, 참을성 이런 것들을 천천히 좀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가 반응하면은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활동성. 요 순환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부모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에요. 느린 기질은 좀 더뎌요. 그래서 좀 게으른 요런 타입이에요.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공장소 같은 데서 주의사항 신경 안 쓰고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그러면은 부모는 가끔 가다가 부모가 좀 과잉보호 한다 그러면은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뛰던 말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부모랑 애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제지를 하는데 부모랑 또 아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둘이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뛰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왜 내 애한테 뭐라 그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모도 좀 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부모를 잘못된 부모를 만나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0% 청소년기 이상 지나가지고 망가져요. 좀 사회적으로 반사회적 이런 성향으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좀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불편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항상 제지를 해주시고 못하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는 이런 것들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요. 근데 두 번째는 아무 말 안 해다가 세 번째는 뭐라고 했다가 네 번째는 또 아무 말 안 해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는 본인한테 유리한 입장을 자기 걸로 해요. 그래서 부모가 얘기를 안 했던 그 상황을 자기 걸로 해가지고 뭐 또 이번에 하면 안 하겠지 하고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일관성 있게 하는 거는 전체 다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는 규칙, 습관 또 이런 훈육 이런 것들을 항상 동일시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가 또 상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항상 6살, 7살 이전에는 동일한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엄마랑 아빠랑 동일시 또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온 가족이 다 동일시하게 훈육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주변 자극에 대해서 수단 기질은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느린 기질 같은 경우는 감각이 더뎌요. 그리고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청 예민해요. 특히 청각 자극에 예민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도 신경 쓰는데 주위에서 막 떠드는 소리들, 막 이런 거 들으면 아이들 막 미쳐요. 이게 좀 심해져가지고 학교 갔을 때 더 심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들 들으면은 아이가 막 미쳐버리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좀 병원 가가지고 청각 검사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또 부모의 관심도가 순환기질 같은 경우는 낮아요. 왜? 알아서 아이가 잘 하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요. 이 신경을 안 쓰다 보면은 뭔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아이의 가지고 있는 재능, 뭐 스킬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아이들 보통 부모의 욕심에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이런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피아노를 엄청 잘 쳐. 아니면은 아이가 뭐 이미지로 생각된 그림을 막 정밀 묘사로 그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보통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있는 재주예요. 본인이 생각한 거를, 그러니까 보고 그리는 거 말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공상 속에 있는 것들을 정밀도로 그린다? 이런 거는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주가 아닌데 이런 것들을 묵살시켜.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그냥 공부에만 전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그런 재주를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유아기 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뇌의 크기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폭발적으로 성장할 그 시기에 그거를 막 말살시키고
공부로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뇌가 있는 크기의 그 시간에 성장을 못하고 그 조그만 크기의 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느린 기질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아이들이 느리니까. 근데 이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상 속도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부모가 서포트 해주면서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은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사고를 치고 너무 많이 땡깡을 부리고 뭐 그냥 기분이 아이가 막 좋다 나빴다 막 들쭉날쭉 하니까는 그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이가 둘, 셋 되더라도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에 맞추느라고 다른 아이들 양육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심도가 높으면서 관심이 높다 보면 집착이 강해지고 집착이 강해지면 학대가 같이 붙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보통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까다로운 기질이 한 10%고 느린 기질이 15%예요. 제가 잘못했는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한 10% 정도가 좀 많이 학대를 많이 당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양육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한 3살 이전에 다 손을 들어요. 아이의 기분을 맞춰줄 수가 없고 빠르면은 12개월 지나서부터 아이들 학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모가 좀 성질이 급하거나 예민한 성격 이런 부모 자체도 조금 까다로운 기질이면은 아이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아이가 싫어질 수가 있어요. 이 까다로운 기질의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는 본인이 정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은 까다로운 기질의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생각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본인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인 아이도 까다로운 아이로 나왔으면은 본인 아이조차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한 기질의 부모를 만나면은 아이들을 이해를 하고 좀 어떻게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느린 기질이나 이 까다로운 기질의 사람들이 부모가 됐을 때는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많은 학대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는 부모의 성격 이런 것들은 조금 아이들을 키울 때는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순한 기질은 45%, 느린 기질은 이거 바뀌었어요. 15%, 그다음에 까다로운 기질이 10%예요. 자, 아이의 기질에 따른 양육법을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일단은 완성 짓게요. 관심도. 이 순한 기질은 아이가 대체로 부모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안 하니 아이가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특기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아이의 표정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관심이 없으면 아이의 특기나 재능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자, 느린 기질 같은 경우는 부모도 느리고 아이도 느리면 아이가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아이가 늦게 반응한다고 부모도 늦게 반응하면 안 돼요. 기다려주는 것과 늦게 반응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이의 반응 속도를 올리기 위한 이런 관심법들이 필요해요.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항상 예민하고 생때도 심하고 다혈질에 고집도 세고 행동도 충동성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아 때부터 다 받아주면은 3살 이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행동 자체를 부모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2살이 지난 이후 집안의 규칙을 정해 필요 이상의 생때는 허락을 안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런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생때를 부릴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번 허락을 하다 보면 아이는 허락한 것을 뇌에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인 습관은 보통 부모가 말을 잘 듣기에 습관을 잡기가 쉬워요. 하지만 부모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도 젖어들기 쉬우니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안 좋은 습관은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느린 기질은 아이가 느리긴 하지만 기본적인 집안의 틀을 거부하진 않아요. 하기는 하되 느릴 뿐이니
아이가 늦더라도 제대로 하면 칭찬을 해주면서 규칙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룰과 정해진 틀을 싫어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집안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되 아이의 바이오 리듬이 불규칙적이므로 정해진 내용만 다 할 수 있게끔만 하면은 칭찬을 해주시고 그것이 룰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순환기질 같은 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아이가 대체로 수동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치 않은 것도 자기 스스로 수긍을 해요. 하지만 억울한 감정은 남아있지만은 부모는 눈치를 채지 못해요. 아이가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쌓이다 보면은 아이는 어느 순간 삐뚤어지면서 엇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엇나가는 게 다행히 아동기나 유아기에 엇나가면은 바로바로 부모가 수정을 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청소년기에 어긋나면은 못 고쳐요. 이게 삐뚤어지면은 청소년기는 아무도 못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이런 것들은 많이 대화로 풀어서 좀 부모가 하는 것 중에 좀 불만 사항이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는 게 좋고, 그래? 그러면은 부모는 변명하지 마시고, 그래, 알았어. 엄마랑 아빠랑 좀 고쳐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느린 기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느린 건 답답할 수 있지만 아이의 기준에 맞춰서 일 처리를 잘 하게끔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대신 해주면 아이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일 처리 방식을 같이 해나가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이 까다로운 기질 같은 경우는 아이가 까다롭게 태어난 게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유전과 임신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산모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까다롭게 태어나는 건데, 이거를 아이 탓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아이의 행동 방식을 잘 보며 화를 내지 말고 더도 말고 딱 6년간 아이가 아동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만 좀 투자를 해 주시면은 아이가 나름대로 호기심도 많으니 의외로 성인이 돼 가지고 좀 자기만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어요. 또 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 마지막이에요.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말을 잘 듣다 보니 부모가 공부에만 욕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견해서 그쪽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도 아이가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느린 아이는 좀 고등학교 때까지 상황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또 대체적으로 원치 않는 것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좀 도전정신, 호기심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다그치고 화내다 보면 100% 삐뚤어져요. 그리고 이 다그치고 화내는 것 자체도 아이한테 뇌리에 남아서 이게 공포의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과잉 행동 반응, 충동성 및 부모와의 마찰이 사회에 나가서 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주위에 보면은 꼭 있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스타일. 근데 본인은 정상이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주고도 당연한 듯 생각을 해요. 유아 시기 때 공공도덕은 확실히 해주시는 게 성인이 됐을 때 편안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사회성들을 좀 많이 공부보다는 사회성 위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좀 시간이 한 40분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했고,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 또 강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연구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보시다시피 45%, 15% 하면은 벌써 60%죠. 70%란 말이에요. 이거 두 개는 바뀐 거예요. 70%인데 나머지 30%는 어느 기질에도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를 이 세 가지 기질로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게, 그래서 뇌로 하려고 했던 게 그 이유고, 모든 기질도 다 뇌에서 나오게 돼 있고, 그나마 아이들을 좀 분류를 해놓고자 한 게 이 순환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이고,
이것들을 또 세분화해서 또 분류를 해 놓은 게 또 9가지 방식이 있고, 보통 그걸로 이제 많이 상담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알아듣기 편한 거는 이 기질에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더 편하게 알아들 수가 있으니까는 이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질이 3개로 나뉘고 아이들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 또 모든 아이를 이 3가지 기질에 껴맞추는 거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대충 파악을 하고, 뭐 요 부분은 순한 기질인 것 같고 요 부분은 까다로운 기질인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의 양육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자막이 없어서 좀 불편하셨을 텐데 하여튼 요 부분 좀 표를 제가 밑에다가 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좀 다운 받으셔서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이 현재 인터넷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 강의 자체 전체적으로 제 연구 자료가 거의 70%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좀 오은영 박사랑 또 뇌 전문 홍영표 박사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섞어가지고 또 제 연구 자료를 해가지고 섞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뭐 제 거 구독자 중에 뭐 오은영 박사 조금 많이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은영 박사 틀 좀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쪽으로는 좀 홍양표 박사 쪽 틀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서 제가 따로 연구했던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 있는 자료에서 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연구 자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 강의가 지금 뭐 태아기 때부터 해서 지금 뭐 아동기까지 이렇게 쭉 있어서 제 보는 그 부모님들에 있는 아이들 연령대가 다양해요. 그래서 구독자에 비해서 지금 조회수가 많이 없어요. 보시는 것만 보시니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많이 올라갈 거예요. 막 저기 애들 한두 살 것도 올라갔다가 막 이제 대여섯 살 것도 올라갔다가 또 질문 들어오면 또 질문에 대한 또 답변 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안 보고 올라갈 텐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보셔도 상관이 없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보셔서 제 강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